예, D1, 치밀골에서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치밀골인 환자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아서 염증이 있었고 염증에 대한 조직 반응 때문에 뼈가 점점 이렇게 치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발치를 하고 4개월 동안 이렇게 관찰하면서 저는 D1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직의 치유 능력, 발치창과 내가 임플란트를 앞으로 이 자리에 심었을 때 이 조직이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얼마 만에 시간이 걸려서 치유가 될 것인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거를 미리 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치를 해놓고 그 치유되는 그 양상을 이제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치유 능력 관찰을 했고요. 4개월 동안 이렇게 치유 과정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관찰을 하고, 아, 이제는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임플란트 치유 기간을 정상적인 시간보다 한 뭐 2배, 뭐 2.5배 뭐 이렇게 늘리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 예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D1보는 이제 저희가 CT로 아까 엑스레이 했지만 CT로 진단을 해보면은 CT에서 약 그 HU 값이 보통 1250 이상 되는 경우를 D1본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환자인 경우인데요. 이렇게 46번과 47번짜리 CT 분석을 해보면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할 자리에 보면은 이렇게 그 HU 값이 1000이 넘는 1250이 넘는 이러한 그 값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뼈가 상당히 치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D1 보온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그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그 문제가 무엇이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런 환자들 보면 성공률이 낮고 잘 낫지 않는 거, 권리착이 잘 되지 않는 거 이것이 항상 저희들이 겪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러한 그 권리착의 그 그래프는 대개 이제 D2, D3 혈관이 어느 정도 잘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정상적인 치유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초기 고정에 기여했던 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소실이 돼 버리고 그 새로운 뼈가 시작이 되면서 이 초록색 새로운 뼈가 시작이 되면서 이 임플란트를 이제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중간쯤의 과정에서 보면은 제일 그 치아 임플란트의 그 고정성이 제일 약한 그런 그 중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치유 과정에서 만약에 뼈가 D1이다 하면은 어떤 그 상황이 되냐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즉, D1은 혈관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새뼈가 생기는 속도가 아주 늦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보다 새뼈가 생기는 속도와 결국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새뼈가 생기는 양이 아주 적어져서 결과적으로 픽스처를 고정하는 그런 그 고정성은 상당히 낮아지는 걸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임플란트가 골리책이 된 것 같아서 보철을 합니다만 보철하고 나서 식사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픽스처가 그냥 흔들려 빠지게 되죠. 이런 경우가 왜냐면 예, 골류착의 퀄리티가 좋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학적인 면을 보면은 이렇게 왼쪽 픽스처에 나사선과 나사선 그 사이에 이런 임플란트가 고정이 되고 나면은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공간에 바로 혈병이 들어차게 되고 첫 번째 바로 당일날은 그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 혈병이 있던 자리에 여러 세포들이 들어갑니다.
류코사이트 백혈구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라든지 이런 세포들 그리고 오스테오블라스트도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 혈병 안으로 그리고 혈관이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일주일 지나서. 그 다음에 한 두 주일이 지나게 되면은 거기에 오스테오클라스트도 나타나고 이 본 리모델링이 일어나면서 결국 28주 한 달이 됐을 때에는 이 혈병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이 나사와 나사 사이의 공간이 이제 뼈가 신생골이 들어차기 때문에 이 신생골이 임플란트를 붙잡으면서 이제 새로운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가져오게 되고 이 뼈가 성숙함에 따라 이 임플란트는 평생 동안 이 환자의 입안에서 고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치유 과정을 거쳐서 픽스처는 우리 몸 안에 그 골유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픽스처와 뭐 발치와 발치 즉시라든지 이런 공간이 좀 넓은데 픽스처를 심었을 경우에 조금 넓은 공간이 생긴 경우 이 경우에도 보면 결국 그 사이에 이제 뼈가 자라 들어가서 그 혈병 부분이 뼈를 치환되면서 그 픽스처에 신생골이 들러붙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신생골은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인터라킹 서로 물리적으로 그 이 거칠은 표면에 뼈가 들어가서 걸리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골유착이 됩니다. 화학적인 결합은 없습니다. 뼈와 픽스처는 물리적인 그러한 그 거칠은 표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골유착되더라도 픽스처와 이 SLA 설피스 픽스처와 뼈 사이에는 에, 그 접촉이 된 면과 접촉이 되지 않은 면 이렇게 공간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존재하게 됩니다. 자, D1본이라고 하면 맨 왼쪽에 가운데 골수가 하나도 없는 골수가 없기 때문에 혈관이 없고 D1본은 혈관이 아주 적은 거의 없는 혈관이 없는 본이죠. 우리 보통 뼈에 피질골과 같은 그러한 그 단단한 골이기 때문에 혈관이 거의 없어서 새뼈가 생길 수가 없는 새뼈가 생기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뼈가 뒤원본이기 때문에 뒤원본에서 새뼈가 임플란트를 붙잡아야 성공을 하는데 새뼈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뒤원본에서는 실패가 많은 것이죠. 이 뼈의 분류를 칼미 씨는 D1에서 D4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단한 정도로 구분을 한 것이죠. density. 단단한 정도를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 사실 단단한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초기에 고정력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임플란트가 골류착이 되는 거는 이런 뼈가 단단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임플란트가 골류착이 되는 것은 혈관이 있어서 혈관이 새뼈를 만들어야지만 골류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질 분류를 이런 딱딱한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보다 골질 분류를 혈관의 양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임플란트의 이후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관의 분포가 얼마나 있느냐가 이 임플란트의 예후에 제일 중요한 그러한 그 지표가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그 임플란트 식립하려고 뼈에 구멍을 뚫었을 때 피가 잘 나는가? 그 구멍에서 피가 잘 나면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새뼈가 잘 생기는 그리고 임플란트의 그 예후가 좋은 그러한 곳이 될 겁니다. 그러나 드릴을 했는데 안에서 피가 잘 나질 않는다. 그러면 혈관도 부족하고 새뼈도 생기지 않고 거기에 심은 임플란트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D1이 임플란트의 그 시술의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자, D1번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중간중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뭐죠? 혈관이 너무 적어서 새뼈가 잘 안 생기는 거가 문제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어, 고정력을 조금만 높이면은 그 고정력이 그 뼈 표면에 압박하는 그런 그 양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잘 나지도 않는 혈관을 또 압박해서 지혈해버리는 그 압박지혈 효과가 나옵니다. 그 단단한 뼈에서 고정력을 조금만 높이면은 그냥 압박해버리고 지혈해버리고 피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새 피가 공급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새 뼈가 만들어지지 않는 조금 혈관이 있는데 그것마저 막아가지고 새 뼈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D1번에서는 고정력을 아주 최소화해야 됩니다. 고정력을 제로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고정력을 제로로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세 번째로 뭐죠? 우리가 2차 수술을 하기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하고 힐링어벗을 서브머지 타입인 경우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힐링어벗을 바로 연결을 해서 2차 수술을 하지 않든지 하는 그런 그 편리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데 사실은 거의 고정력이 없이 식립한 픽처를 거기에 힐링어벗을 연결을 하면 그러면 그뭐 교합력이나 음식이 힐링어벗을 닿거나 혀의 힘이나 이런 것이 전달이 D2, D3에서보다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D1번에서 낮은 그 고정력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힐링어벗을 연결하면은 아주 실패하기 좋습니다. D1번에서 특히 D1번에 절대로 힐링어벗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D1번에서 살짝 골류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골류착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보철을 올리고 나면은 1년 사이에 흔들려서 빠지게 돼요. 이거는 아주 새뼈가 조금밖에 생기질 않아서 조금밖에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섯 번째로 드릴링 과정에서 과열이 자주 발생해서 골류착이 안 되는 경우가 뒤원본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D1본은 실패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뭐죠? 우리가 수술할 때 절대로 고정력을 높여서 안 된다. 고정력은 제로로. 그리고 이 압력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박 지혈이 되면서 피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압박 괴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D1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그림이 정상적인 조직의 힐링의 모형이었다면은 D1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안 일어나거나 거의 안 일어나거나 조금밖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사와 나사선 사이에 저 안에 새뼈가 꽉 들어차서 새 임플란트를 붙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뼈가 잘 생기지 않으니까 D1번에 심겨놓은 임플란트는 뭐 약하게 붙거나 안 붙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자, 이 마찬가지로 이 안에 혈병이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혈병이 들어차서 채워지는 경우도 있어야 하는데 D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혈병이 차거나 혈병 안에서 움직여야 될 세포와 그 다음에 그 뭐 미네랄 성분과 이런 혈관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아야 될 내용들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좋은 뼈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SLE 설피스 이 D1 여기서는 좋은 뼈가 생겨서 성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제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LA 표면 임플란트로 두 번을 실패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면은
하악에 3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뭐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뼈가 상당히 치밀고 단단하죠. 운 좋게 어떻게 제일 앞에 거와 제일 마지막 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거가 빠졌어요. 가운데 게 실패했는데 제가 이 가운데 실패해서 가운데 걸 뺀 엑스레이를 좀 저희가 기록을 못해서 그것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빠진 자리와 그 옆자리에 보홈을 드는 심정으로 하나 심고 표면적을 넓게 하면 좀 붙겠지 하는 생각에 역시 SLA 좀 넓은 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드는 생각에 하나를 더 심었는데 이 2개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맨 앞에 거, 맨 끝에 거 2개만 남았는데 이제 가운데 뼈는 점점 뼈가 소실되면서 뼈의 양도 줄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뼈 높이도 그저 한 5mm, 5mm, 6mm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바이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콘 임플란트는 아주 한 번에 딱 성공을 했습니다. 바이콘 임플란트는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정력이 없는 임플란트입니다. 구멍을 파고 그냥 김장독 땅속에 묻듯이 쑥 그냥 꼽아 놓는 그러한 그 임플란트인데 저렇게 보기 좋게 성공을 했어요.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예, 고정력이 없이 뼈에 압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 주위에 압박 회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두 번째로 뭐냐면 바이콘의 표면은 HA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HA 코팅 임플란트는 그 골전도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생골 형성에 그 아주 좋은 그 능력을 갖고 있어서 바로 이것으로 한 번에 성공을 하고 브릿지 완성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케이스를 보면서 왜 헐겁게 심고 왜 HA 코팅 표면에 임플란트를 쓰면 저렇게 한 번에 성공하는지 제가 좀 따져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첫째로 뭐죠? 실패를 하려면 혈관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피가 잘 통하기 위해서 레이저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는 저 로우 레벨입니다. 로우 레벨로 바이오 스티뮬레이션을 해주는 그러한 그 쪼여주는 레이저죠. 특히 이제 음, 레이저 중에서도 뭐죠? 다이오드 레이저가 이러한 그 조직을 자극해서 세포 활성화시키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다이오드 레이저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이드록시아파 HA 코팅이 되어 있는 표면 임플란트를 쓰면 HA 성분이 혈관 증식에 기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A 코팅에 있는 임플란트는 그 혈관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 HA 코팅 임플란트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으로만 실립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이거 제로 뉴턴으로 합니다. D1번에 있어서는 와동을 크게 형성해서 헐겁게 이렇게 겨울에 김장도 그냥 땅에다 묻듯이 쑥 집어넣고 그냥 담가만 놓고 나옵니다. 절대로 뼈 벽에 압박이 되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레이저 시술을 해서 조직 레이저는 바로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뭐죠? 신나게 춤추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합니다. 레이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가 세포가 그 뼈를 만드는 기능을 아주 활발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D1번에서 성공한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해결하는 이런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D1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저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딱 세 가지 팁을 주더라고요. 챗GPT가 뭐죠? 오버이팅 하지 마라. 이거는 뭐 저희들이 잘 알죠. 그러니까 주수를 잘하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버이팅 안 하려면 이때도 제가 뭐 권해드리지만 저는 저속 식립을 합니다. 저속은 절대로 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속 식립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고정력을 절대로 주지 마라. 압박을 하면은 압박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임플란트 픽처 고정력을 주지 마라. 세 번째로 뭐죠? 그 혈관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 뼈가 리모델링이 아주 천천하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장기간 관찰하면서 힐링되는 것을 잘 봐야 된다. 이것이 챗GPT가 가르쳐 준 내용이었습니다. 칼미 씨 책에 보면은 칼미 씨는 디온번의 수술을 이렇게 권합니다. 탭드릴로 암나사선을 형성하고 그리고 뼈 표면에 힘이 가해지지 않게 고정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오바이오텍 허영구 박사님 세미나에서도 같은 전략을 얘기하세요. 패시브 플레이스먼트를 얘기합니다. 즉, 태핑을 해서 뼈에 암나사를 잘 형성하고 그 다음에 픽스처가 절대로 힘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을 하도록 해라. 예, 이런 방법이 필요하고 또 이론적으로 맞는 방법인데 그러면은 이것은 장점은 뭐냐? 물리적인 면을 고려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픽스처는 뭐죠? 물리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생리화학적인 이러한 그 반응이 있어야 뼈가 생기기 때문에 생리화학적인 반응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해결 방법과 함께 동시에 생화학적 전략이 더해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뭐죠? 즉 헐겁게 심고 절대로 고정력이 발생하게 심지 말고 그 다음에 생화학적 반응이 잘 일어나는 HA 코팅 표면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신생골 형성이 극대화되어서 좋은 골루작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헐겁게 심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35년 전에 시작할 때 했던 임플란트입니다. 이거는 실린더 타입이에요. 절대로 초기 고정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임플란트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생긴 그 드릴로 상하로 움직이면서 구멍을 파고 이렇게 알약같이 생긴 그런 실린더 타입의 임플란트를 구멍 속에다가 담가놓고 골로차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초기 고정력이 없는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표면에 HA 코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5년 전에 헐겁게 심은 임플란트가 지금도 환자의 입에서 저렇게 잘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칼시텍이라는 회사의 인티그랄이라는 임플란트인데 표면에 HA 코팅이 되어 있고요. 이 HA 코팅이 미국에서 첫 번째로 FDA 인증을 받은 그러한 그 임플란트였습니다. 이번 이 코팅이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우리 화이트 임플란트의 코팅과 똑같고 찐모, 뭐 파라곤 임플란트 똑같은 코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예, 두 번의 실패 후에 성공한 바이콘 케이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헐겁게 심고 H의 코팅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헐겁게 심는 게 중요하다. 이제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HA 코팅. 왼쪽의 그림은 SL의 non HA 코팅 임플란트에서의 힐링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뼈에서 왼쪽 임플란트 표면까지 뼈가 자라 들어가면서 임플란트에 컨택을 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뭐죠? HA 코팅 임플란트예요. HA 코팅 임플란트를 보면은 뼈 성장이 뼈에서 임플란트 방향으로도 성장하고 임플란트의 표면에서도 세포가 이동해서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도 뼈가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A 코팅 임플란트는 양방향 성장, 뼈 성장을 하는 그러한 그 임플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악조건에서 더 많은 뼈를 잘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드리는데요. 헐겁게 심은 거 더하기 HA 코팅 표면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한번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과열되지 않게 수술해야 된다. 즉 업앤다운 모션을 아주 이렇게 숏 스트로크를 하고 그다음에 냉장고에 넣었던 셀라인으로 이리게이션을 한다.
그러고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시스트가 추가로 옆에서 셀 라인을 주수하도록 하면서 과열되지 않게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특히 만약에 가이드로 할 경우에 디원본 같은 경우를 가이드로 하면은 주수가 잘 닿지 않기 때문에 과열 그 괴사가 오기가 아주 십상이죠. 그래서 디원본은 주수가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첫 번째 드릴, 파일럿 드릴 주수할 때 이 셀 라인으로 이렇게 원하는 깊이만큼 방향과 맞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뭐죠? 저속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속으로 하면 절대 과열되지 않습니다. 저속으로 어, 뼈를 50 RPM 넘지 않게 저속으로 삭제를 하면 그러면 절대로 과열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지연식립을 보내드리는데요. 첫날 구멍을 뚫었는데 피가 안 나와요. 그럼 피가 안 나는 구멍에다가 픽서 집어넣으면 절대로 골리차기 안 됩니다. 그거는 뭐 100% 골리차기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 구멍 뚫었을 때 피가 안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놔두고 환자에게 설명하죠. 여기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오늘 심어도 임플란트가 붙지를 않습니다. 이대로 놔두고 한 달을 기다리면 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혈관이 발달하니까 한 달 후에 다시 피가 나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어드리면은 성공을 하게 되니까 오늘은 구멍만 뚫어놓고 한 달을 기다렸다가 심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제 D원본 수술할 때 먼저 수술 전에 얘기해요. 오늘 뚫었을 때 피가 안 납니다. 그럼 안 나면 그럼 전 한 달 후에 기다렸다가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D원본 환자 수술할 때는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술전수로 이때 레이저를 하는데요. 다이오드 레이저 술 전에도 합니다. 술 전에도 해서 이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그나마 있는 혈관이 그래도 그 좀 더 발달을 하고 혈액순환이 되도록 수술 3일 전쯤 다이오드 레이저 먼저 치료하고 나서 그다음에 수술하고 수술 후에도 계속 3셀 간격으로 2주간 레이저를 해드립니다. 이런 방법들이 D1본에서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제가 증례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 치밀골에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아까 보였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19년 9월에 오셔서 초진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달을 기다려보면서 어느 정도 이 조직이 치유 능력이 있나를 관찰을 했습니다. 아직 좀 덜 힐링이 된 것을 발견하고 두 달 더 기다려서 4개월 동안 치유 능력 관찰한 다음에 이 정도면은 심어서 얼마를 두 배, 또 2.5배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아주 치밀하죠. 그 HU 값이 1000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한 뼈인데 여기에 수술을 했습니다. 즉 뭐죠? 직경 5.0까지 5.0 드릴까지 확장을 하고 픽스는 4.5로 심었어요. 그러니까 나사선을 따라 픽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구멍에다가 그냥 손으로 쑥 넣으면 들어가게. 그래서 이 형성한 뼈 벽에 힘이 가해지지 않게 손으로만 살짝 넣어서 약간 거의 제로의 초기 고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자 엑스레이로 보니까 그죠? 그 픽서 주위에 압박 괴사가 없어요. 픽서 주위에 뼈가 소실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약한 거의 뭐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압박이 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 4개월 후에 보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골조직과 경과가 개착됐고 이제 골조직 그 발체화가 힐링이 되면서 더 이제 픽처 위로 병원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23년 11월이니까 거의 뭐 이것은
2년 반, 3년 지난 상태인데 아직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D1본은 헐겁게 심고 그다음에 표면이 HA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면 이렇게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뭐 어느 치과에서 이렇게 풀아웃치를 했는데 이 중에 뭐 여러 개가 염증이 오고 퍼스가 나오고 하는 상태로 오시고 임플란트가 빠지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이제 치료들을 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환자의 딴 데는 뭐 저기 제가 오늘 설명을 안 드리고 10번 때 환자의 상하 우측 부분에 대해서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에 내원을 하셨는데 오른쪽 10번대에 있는 픽처들을 제거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11월 했고 그 다음에 또한 그죠?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CT를 찍어서 이제 식립할 자리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6번, 17번 자리에 이렇게 보면은 원래 픽스처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픽스처 있던 자리 주인 어, 그, 그 치밀골이기 때문에 지금 이 D1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 16번, 17번 그 D1본 그로 판단을 하고 이제 치료 술식을 D1본 프로토콜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음,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거한 지 3개월 후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술을 하고요. 이 픽스처는 이제 길이 6mm짜리 숏 그러니까 저 나사선은 4mm밖에 없어요. 나사선 4mm짜리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2개월 후에 2차 수술을 했고 수술 4개월 후에 인상 체득을 해서 네, 이렇게 수술 4개월 후에 이제 PMMA 브릿지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D1본인데도 헐겁게 심고 그 다음에 그 HA 코팅 표면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저렇게 주위에 치밀골이 압박 기사가 일어나지 않고 또 이 HA 표면에 신생골 형성을 그 맥시멈으로 일으켜서 이 픽처들을 치밀골에서 다 분리착을 완성을 했습니다. 예, 이제 식립 후 14개월인데 그동안 PMMA 브릿지를 유지하다가 최종적으로 보철을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밀골에서 이와 같은 프로토콜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좀 히스토리가 긴데요. 2014년 6월 14일 날, 6월 4일 날, 2014년입니다. 12년 전에 뭐 오래전에 딴 데서 딴 치과에서 한 이런 그 임플란트가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오면서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제거를 하고 그 얼마 되지 않은 양이 얼마 되지 않는 뼈인데 거기 치밀골이죠. 여기 D1입니다. 여기에 제가 그래도 사선으로 심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덴티움으로 SL 표면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상당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거의 뭐 1년을 기다려서 2차 수술을 하고 네, 보철을 해서 한 2년간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 본 리접션이 오면서 이 역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염은 조금 더 점점 진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걸 아무래도 이제 제거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제거하면 대책이 없으니까 그 뒤에다가 하나를 더 심어서 픽처를 좀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빼면은 이제 브릿지로 연결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다 실패를 했어요. 뒤에 건 나중에 집으면 골류착 실패고 앞에 거는 예, 그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해져서 제거하게 됐습니다. 2019년 12월에 찍은 엑스에 보면은 오른쪽 우측에 가운데 거 보면은 힐링이 되었는데 아주 단단한 치밀골로 남아 있죠. 그리고 에, 어찌할 바를 몰라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두 번의 그 SLA 표면 임플란트의 실패를 겪고 나니까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뼈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뭐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해결할 방법이 생겼죠. 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헐겁게 심고 HA 코팅 그리고 레이저를 쓰는 프로토콜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CT 아까 그 자리를 CT를 찍고 치밀 그 밀도 검사를 해보니까 1200에서 2400이 나오는 아주 치밀골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저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서 어떻게 성공을 할까? 이것이 큰 고민이었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그 HA 코팅 표면된 임플란트를 아주 헐겁게 심었습니다. 이거는 직경 4.5에 나사선이 5mm입니다. 직경 4.5, 나사선 5mm 픽처를 심어서 지금 아주 3년 동안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최근에 찍은 CT에서도 보면 치밀골 안에 저 픽처가 골리착이 아주 잘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하다 보면 이제 좀 부주의해서 실패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SLA에서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증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디원본에서 1차 실패했는데 2차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환자는 하악 소고치에서 소고치 에, 부분에 지금 상실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는데 5개를 식립을 해서 브릿지를 하기로 계획을 했고 이렇게 식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DO, SLA 표면의 임플란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오바이오텍, 네오의 SLA 표면의 임플란트입니다. 이렇게 5개를 시술을 하고 뭐 레이저도 하고 이니셜 스테빌리티 초기 고정은 35 뉴턴이 다 넘는 그런 초기 고정력을 얻었습니다. 뭐 단단하니까 초기 고정력은 당연히 나오죠. 근데 오히려 초기 고정력을 얻는 거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2차 수술을 하는데 양쪽 끝에 하나씩 에, 이 골리착이 되질 않고 이 픽처 커버 스크를 돌리는데 픽처까지 같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픽처를 빼면서 그 자리에 HA 코팅 임플란트 그 화이트 HA 코 임플란트를 바로 그 자리에서 식립을 하고 레이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을 기다려서 보니까 이 픽처들이 그렇게 또 그 초기 고정력이 초기 저 골류착이 잘 돼서 이 픽처들을 사용해서 보초 치료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SLA 표현의 임플란트가 치밀골에서 골류착이 되질 않아서 2차 수술을 할 때 빠져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H의 표면에 임플란트를 다시 헐겁게 심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픽션은 분리착이 잘 되더라. 이 증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빠진 자리에 그 뼈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자리는 저렇게 전부 다 치밀골이었다라고 그렇게 에, 이제 다시 한번 검증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역시 또 D1번에서 1차로 실패하고 2차 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2021년 6월에 이 환자가 40번대 3번과 4번에 그 불편감 내지는 통증을 호소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3번은 전에 제가 에피코엑토미도 해드렸던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었던 그런 치아인데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서 43, 44번 발치를 하고요. 이 발치한 자리를 이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데 보니까 44번은 이와 같이 치밀골이었습니다. 1200이 다 넘었어요. 이 치값이.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조심해서 식립을 했는데 이 두 개 중에 3번 자리 거는 골류착이 바로 됐는데 4번 자리가 골류착이 안 돼서 환자는 불편하다고 하고 보니까 다시 이제 마취를 하고 열어서 그 안에 보니까 픽처가 흔들리고 있었고 퍼스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감염은 아니고 이 어쩌면 처음에 식립할 때 과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드릴만 그렇게 주수하면서 그 파일럿 드릴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속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속으로 했기 때문에 과열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건 뭐냐면은 압박의 지혈에 의한 괴사인 것이죠. 압박 지혈에 의한 아마 초기 고정력을 제가 0 이상으로 아마 줬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뼈가 워낙 치밀하다 보니까 아주 살짝 이 고정한 힘도 뼈 표면에 압박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하면은 뭐 압박 지혈이고 압박 지혈되면 피가 안 통하고 피가 안 통하면 괴사되고 그래서 이 픽처가 골류착이 되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재식립을 했습니다. 여기 1월에 빼고 4월에 3개월 기다렸다가 저 자리에 저렇게 재식립을 했습니다. 재식립하면은 훨씬 한 번 실패한 자리에 재식립하면 성공률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멍이 생긴 자리가 힐링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혈관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발달한 자리에 저 HA 코팅 임플란트를 제로 뉴턴으로 갖다 끼워놓기만 하면은 100%다 권리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자리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아주 마음이 편해요. 100% 성공하니까. 예. 그래서 이 HA 코팅 표면의 임플란트로 두 번째 수술을 아주 헐겁게 그냥 담가 놓기만 하면 100%다 그 권리착이 잘 됩니다. 저렇게 심어 놓고요. 그러고 이제 계속 기다려서 권리착이 된 거 확인하고 보철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실패, 두 번의 성공 했던 케이스입니다.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SLA 표면이 D1 골 조직에서 실패한 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혈류가 부족해서 신생골이 안 생겨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조금 오늘 주제하고는 다릅니다만 자, 혈류 부족에 신생골이 안 생긴다.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세요? 예, 당뇨. 당뇨 같은 경우는 예, 모세혈관 순환 장애 질환이죠. 모세혈관 순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도 새뼈가 잘 안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질환이 있겠어요? 네,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 약을 드신 분, 골다공증 약을 드신 분은 그죠? 골다공증 약이 혈관을 이제 퇴축시켜 버리니까 혈관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은 뼈에 혈관이 부족합니다. 혈류 부족하니까 신생골도 잘 안 생기고 면역 세포도 적어서 염증도 잘 오고 그런 거죠. 또 어떤 분들이 혈류가 부족합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 모세혈관 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다 D1번이나 이런 분들은 다 비슷한 그 조직이에요. 비슷한 그 원인들입니다. 피가 안 통해서 새뼈가 잘 안 생기는 그러한 그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 새뼈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새뼈가 임플란트를 붙잡지 못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붙은 것 같지만 보철을 하고 사용하다가 쉽게 빠져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생기는 뼈가 바로 D1번입니다. 그래서 이 극복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혈관 증식을 도모하는 HA 코팅 임플란트 그리고 양방향 신생골 형상을 함으로 인해서 뼈와 골류착 자체를 퀄리티를 높이는 HA 코팅 이런 그걸 써야 되고요. 사실 D1본에서 SLA 표면의 임플란트는 사실은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가 없어요. SLA 표면 자체의 퀄리티가 SLA는 혈관이 많은데 써야 잘 붙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혈관이 없는 데서는 SL을 쓰면은 잘 안 붙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없는 그런 D1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질환 뭐 그런 경우에는 SLA를 쓰면 골류착의 퀄리티가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이 D1, 여기서 이제 D1이 좀 뭐 골수가 있는 것처럼 아래 사진에 있는데요. 사실은 골수가 아까 CT에서 보듯이 없는 뼈들이 골수가 없는 뼈들입니다. D1 같은 경우는. 예, 크게 형성해서 헐겁게 쑥 담가 놓는 이 테크닉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픽스처와 그 뼈 사이에 그 공간이 생기게 돼 있죠. 픽스와 뼈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에 이제 혈병이 차는 거죠. 그 혈병이 뼈로 잘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생긴 뼈가 임플란트 픽서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헐겁게 심은 임플란트와 뼈 사이의 혈병 이것이 에, 좋은 뼈로 바뀌기 위해서는 에, 그 혈관 증식도 물론 돼야 되고 그래서 좋은 뼈 만드는 세포들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재료도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HA 코팅으로 양방향 성장을 해서 저 공간을 뼈로 빨리 채워 넣어야 되고 또 HA 코팅은 새로 생긴 뼈와 HA 코팅 사이에 화학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 케미컬 그 인티그레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SLA 표면의 임플란트는 티타늄과 새뼈가 클로우스 콘택, 가깝게 접촉을 하는 그러한 그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지만 HA 코팅은 뭐죠? 바이오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 아니라 바이오 인티그레이션 하는 표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케미칼 본딩을 하고 골류착의 퀄리티 또 골류착의 양을 훨씬 증가시키는 그런 표면의 임플란트죠. 칼슘과 인이 표면에 있는 칼슘과 인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칼슘과 인이 표면에서 우러나오면서 이 혈병에 칼슘과 인이 우러나오면서 이 새뼈가 만들 때 필요한 미네랄 성분들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단단한 뼈가 픽처 주위에 잘 만들어지게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더 셀이라는 이런 잡지에서 이런 그 논문이 있어요. 2016년도에 나온 논문. 임플란트 표면의 칼슘과 인은 혈관 증식을 도모한다라는 이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HA 코팅 표면의 임플란트는 수술을 해서 인체에 들어가면은 그 주위에 혈관 증식을 시킨다라는 이러한 그 논문이 이것 때문에 저희가 D1본에서 혈관이 그 거의 없는 뼈에서 그래도 골류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거가 바로 이런 그이 혈관 증식의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닥터 니즈닉이 미국 LA에서 있었던 글로벌 임플란트 서밋 렉처에서 이
D1본에서 HA 코팅 임플란트가 non HA, 즉 SLA, 또 무슨 이런 그 다른 표면의 임플란트보다 더 HA 표면이 D1본에서 권리착 효과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이러한 논문도 발표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딱딱한 뼈, 혈관이 없는 뼈, 피가 잘 안 나는 뼈,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임플란트를 에, 에, 만들어낼 것인가, 좋은 권리착을 하는 임플란트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가 저희의 숙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그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5가지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 드리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첫 번째, 활굣기 심기. 두 번째, HA 코팅 표면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세 번째, 과열되지 않게 수술하기. 저속으로. 그 다음에 지연식립. 필요한 경우에 첫날 심지 말고 기다렸다 심기. 5번째, 레이저를 사용해서 그 혈관의 공급과 조직의 그 재생 능력을 극대화하자 하는 거가 예, 이 5번째 목적입니다. 예. 예, 집중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 뭐 질문이 없으면 그 카톡방에서 카톡방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카톡방에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질문이 예,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이 있으니까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을 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왜? 저기 여기 줌 채팅방이요. 예. 야, 고정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SLA 임플란트는 SLA 임플란트는 아무리 길게 기다려도 뼈가 더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임플란트든지 무작정 길게 기다린다는 거가 꼭 뼈가 잘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뭐 무작정 기다린다고 되지는 않고요. 처음 이제 스타트나 뼈 그 형성 속도 뭐 이런 거가 HA 코팅 임플란트가 훨씬 빠르니까 HA 코팅 임플란트를 하고 저는 이제 정말 이분이 뭐 내과 질환도 있고 뭐 뼈도 단단하고 피도 잘 안 나고 뭐 이런 경우는 HA 코팅 임플란트를 식립하고도 7개월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HA 코팅 임플란트인 경우는 표면에서 그 칼슘과 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이 안에 그 주위에서 이렇게 이제 세포가 활동하는 그러한 그 기간이라면 오래 기다리면은 칼슘과 인이 나오기 때문에 재료가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SLA 표면인 경우에는 표면에서 나오는 것이 없죠. 예, 단순히 그냥 혈관을 통해서 오는 재료에만 의지해서 새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후는 그렇게 큰 그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 기다려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까 바이코님 질문이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아까 바이콘 임플란트로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주셨는데 저 또한 어려운 케이스들에서 바이콘 임플란트를 오래 잘 유지되는 것을 보며 감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도 바이콘 임플란트 쓰시는지요? 만약 쓰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바이콘 임플란트 잘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보철이 좀 여러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에 바이콘 임플란트는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네네. 또 혹시 질문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D1본에서 S 쉐이퍼 드릴 사용 시 40N 50rpm 사용하는데 본이 삭제가 잘 안 되고 오히려 헛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요? 예, D1본은 거기에 S 쉐이퍼의 그 풀세트에 들어있는 트위스트 드릴 그것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D1본에서는 굉장히 그 첫째로 그 노란색 첫 줄 노란색 그거를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 D1 중에서도 조금 덜 하드하다 그러면은 보라색의 그 라인으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하드 쉐이퍼를 사용은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잘 안 될 경우에는 그 트위스트 드릴 세 번째 라인 거 스테인리스 색깔로 되어 있는 쇠 색깔로 되어 있는 거 그것으로 먼저 저속을 해보시고요. 네, 그것으로 저속이 안 될 때는 주수하면서 그것으로 고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계속 질문이 차후에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차후에도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방에서 질문을 올려 주시면 그리고 요거는 뭐 다른 분들한테 좀 공개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주셔도 제가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얼마든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한 시간 동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단하실 텐데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의를 듣고 11.5톤에 9명은 11.5톤? 어제 10톤에 10.11톤. 그래서 이게 저기 뭐 사다리차가 저거를